자, 그러면 이제 오늘 드림 콘서트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잠시 그분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처음 뵀을 때 저는 그 나이대가 그때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40대에 좀 진입하셔서 저는 처음에 30대 초반이신 줄 알았거든요. 그만큼 자기가 그냥 정말 철저하신 우리 강사님이신데, 우리 강사님께서 준비해주신 내용은요, 관계를 현명하게 맺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자리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아웃 포커스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실 우리 윤석호 강사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이럴 줄 알았어요. 음악 공연은 신날 줄 알았고요. 앞에 하신 강사님들은 미리 끝내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지켜보실 줄도 알았고요. 그 다음에 가진 선물과 향응과 이런 수단이 있을 걸 알았는데 제 강의는 연습하면서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아요. 특히 이제 순서도 마지막 시간이라서 우리 신체적으로 많이 피곤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집중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 기만하지 않고 빨리 시작을 해볼게요. 재밌는 광고 한번 볼까 하는데요. 카메라 광고입니다. 잠깐 보시고 얘기 나눠볼게요. 자연 속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아름답다. 아니요, 자연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 자, 여기 카메라 광고를 보고 계신데요. 최대 개방 f1.8 렌즈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물만 가운데다가 잘 표현하고 배경을 이렇게 싹 지울 수 있다, 뭐 이런 기능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사진 얘기를 좀 꺼낼까 합니다. 직접 찍은 사진 몇 장 보여드리고 시작해볼까요? 제가 아까도 찍사로 여기서만 돌아다녔는데 사진을 좋아해요. 요거는 그냥 인사동길 거닐다가 길가에 있는 풀꽃을 찍은 사진이고요. 이건 이제 쌍용자동차라는 회사 연수원 가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냥 폰카로 간단하게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는 얼마 전에 이제 홍콩 다녀와서 찍은 사진. 이것도 홍콩. 요거는 이제 홍콩 디즈니랜드에서 줄 서 있는 그 뒤에 부분을 그냥 살짝 도착을 해본 거예요. 아기가 표정이 좋아서. 근데 이제 사진의 공통점을 보시면 인물은 부각되고 배경은 이렇게 살짝 흐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런 것들을 아웃포커스 또는 아웃포커싱 기법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웃포커싱 기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세 가지 주제를 가져왔어요. 이 사진에서 우리가 아웃포커스를 어떻게 잘하는지를 인간관계를 잘 맺고 유지하는 방법으로 한번 비유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조리개를 밝게 열기, 두 번째는 한 걸음 다가가기, 세 번째는 배경과 거리 두기라는 테마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째, 조리개를 밝게 열기. 사실 이제 사진을 좀 하신다는 분은 물론 폰카로도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두껍고 무겁고 비싼 카메라에 투자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두 개의 카메라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왼쪽 폰카는 조그만한 구멍으로 빛을 이만큼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좀 이 배경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좋은 카메라들은 렌즈 구경이 크고 한꺼번에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여기 숫자가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여기 1.4라고 보이세요? 1.4? 네. 여기 이제 이 카메라 자체의 F값을 뜻하는 건데 최대 F 1.4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조리개 구경을 많이 열수록 심도가 낮아진다 그래요. 심도를 얇게 해서 배경을 이렇게 잘 흐릴 수 있는데 유리한 그런 렌즈니까 조리개를 좁히면 좁힐수록 이렇게 심도가 깊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조리개를 연다라는 건 배경을 이렇게 잘 지울 수 있는 아웃포커스 기법에 유리하다. 자, 그러면 우리는 조금 조리개를 열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과거의 사실들 몇 가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요. 조리개를 열어서 내 뒤에 있는 마음의 흔적들을 한번 추적을 해볼게요.
사실 인류 역사를 우리는 현생 이 시기만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수많은 선배들, 부모들이 있었고 선조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짧게 본 학자들이 한 5만 년 정도 보고요. 길게 본 학자들은 이제 250만 년까지 인간의 역사라고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가만히 보면 이 인류의 총수, 인간의 총수가 기하급수적으로 한순간에 폭발해요. 이제 2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수백만 년 동안 그 총수가 크게 변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굉장히 빨라지고 굉장히 이렇게 다급한 현대사회를 살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흔적은 과거의 것일 수도 있겠구나. 수백만 년 동안 쌓여있던 그 마음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학문,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학문이 이제 진화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요. 잠깐 보시면 인류 역사상 이 공동체의 크기예요. 무리의 크기를 쭉쭉쭉쭉 나눠놨고요. 최근에 이제 학자들이 이 유적들의 또는 이제 화석들의 두개골 형태를 3D로 조합을 합니다. 그래서 뇌 용적을 역으로 계산을 내고요. 뇌 용적, 특히 이제 대뇌피질이라고 해요. 뇌의 주름진 부분, 그 부분의 두께에 따라서 공동체의 크기가 정확히 비례하고 있다는 것들을 찾아냈어요. 현생 인류, 우리는 이제 호모 사피엔스 쪽의 후예들인데, 호모 사피엔스 쪽은 평균적으로 우리 같은 두뇌를 가진 사람들은 한 150명 정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 사람들이구나가 이제 고고학적 증거로 밝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원숭이, 침팬지, 고릴라, 사람까지도 모든 우리가 이제 유인원이라고 부르는 또는 AP라고 부르는 그런 이 호미닌족들을 살펴보면 이 두뇌의 대뇌피질과 그들의 공동체 무리가 정확하게 비례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수를 150이라고 해석하고요. 이게 이제 이 밝혀낸 학자의 이름을 따서 던바의 수라고 합니다. 로빈 던바라는 교수님이 이것들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해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아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거예요. 사람은 인간관계의 한계가 한 150명이겠구나. 물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80명, 200명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줄 수 있어요. 개인 간의 편차는 있지만 평균치를 뜻하는 거예요. IQ와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적으로 우리는 150명의 무리를 이루고 살아간다까지는 알면 이것들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도 한번 찾아봐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분이 현대 군대의 체계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에요. 네. 군 관계자도 앉아 계시지만 구스타프스 아돌푸스 5세라는 이제 장군인데 이 사람이 신교도와 구교도의 전쟁을 이끕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가장 큰 승리 원인은 큰 부대를 통솔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부대를 편성할까 하다가 이런 체계를 구하느냐. 12명에서 15명의 사람들을 반이라고 묶고요. 이 사람들을 3배수로 묶으면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되는 소대가 생겨요. 소대를 3개로 묶으면 중대가 되고요. 중대를 3개로 묶으면 대대, 연대, 사단, 여단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큰 조직을 한 번에 잘 통솔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30년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비밀. 그러니까 현대 군대 체계가 이 체계를 이분이 만들어놓은 체계를 현재까지도 쭉 따라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시사할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게 3의 배수로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도 우리가 말하는 던바의 법칙 150명이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자, 우리는 150명까지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구나까지만 알아도 큰 가르침이긴 한데 사실은 여기 숨겨진 내포된 의미들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안에 이제 4개의 층위들이 발생합니다. 5명, 15명, 45명, 150명에서 4개의 층위로 다시 이걸 나눌 수 있거든요. 이것들을 이제 고고학적 증거와 현대 우리 인간들의 삶을 같이 비교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매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장 5명, 가장 아래 층위를 우리가 이제 소울메이트라고 하는 분들, 물론 여기서 이제 가족은 예외입니다. 가족은 예외고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교류를 하는 사람들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5명이 이제 소울메이트라는 정말 절친한 친구, 모든 비밀이 없고 무언가를 같이 했을 때 내 장기라도 기증할 수 있을 정도의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소울메이트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어떤 일을 하거나 할 때 굉장히 친밀하게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들을 그 위에 단계예요. 절친한 친구.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사냥을 같이 다니는 팀원들의 사이즈가 15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사람들이 이제 친한 친구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만나고 주기적으로 교류하는 사람들. 그 이상이 150명에서 이제 던바의 수, 교류를 일상적으로 주고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부족, 옆에 민족, 이렇게 결혼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서로 교류를 할 수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알 수도 있고 그 사람도 나를 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류를 크게 하지 않는 사람. 그 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 사람은 나를 안 돼요. 이런 관계. 이런 관계들이 이제 먼 지인, 부족을 이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매칭되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단계, 조리개를 밝게 열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가르침 중에 하나는 150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4가지 층위가 있다는 건데, 자, 여러분들의 능력을 너무 크게 맹신하는 게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효율적인 인간관리가 수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막 문화발식으로 교류를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구나라는 깨닫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단계는, 그럼 이 사람과 교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에게도 제한이 있다라는 걸 알고 시작하는 줄 알아요. 내가 저 사람이 필요하고 저 사람과 비즈니스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의 150등 안으로 들어가는 노력을 기울였을 때 이 관계가 유지된다는 뜻이죠. 두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아웃포커싱 사진을 잘 얻으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한 걸음 다가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잠깐 사진을 다시 볼게요. 이렇게 뒤까지 이제 초점이 맞춘 사진들은 조금 지저분해 보이죠? 이걸 이제 뒤를 살짝 이렇게 지워내려면 이런 아웃포커싱 기법을 하려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카페에서요, 그냥 폰카로 제가 찍어본 사진이에요. 커피잔은 초점이 맞고 뒤에는 좀 뿌옇게 나오면서 커피잔이 도드라져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폰카나 다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뭐 특별한 비싼 DSLR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이 가진 폰카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찍지 마시고요. 조금 피사체를 당겨오는 거예요. 피사체에 한 발짝 내가 다가가면 이 피사체와의 거리 비율과 배경의 비율이 극단적으로 좀 달라져요. 그래서 그냥 커피잔을 당겨놓고 이렇게 찍으시면 뒤는 자연스럽게 흐리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흐리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피사체가 좀 크기 때문에 다가가면 일부분밖에 안 찍히잖아요. 커피잔이나 음식 정도는 얼마든지 뒤를 흐리게 하는 게 쉽게 가능한 기법이에요. 한 발짝 다가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한 발짝 다가갈게요. 우리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데 그 교류의 핵심은 그루밍이라는 개념을 아시면 돼요. 뭐라고요? 그루밍. 뭐라고요? 그루밍. 네, 원숭이들끼리 이제 털을 골라주고 이를 잡아주고 하는 것들을 그루밍이라 하죠. 이 원숭이들이 왜 그루밍을 하냐면 나 혼자 쓴 사람을 썼기 때문에 사회적인 도움을 구해요. 그러니까 그냥 적일 경우에는 내 새끼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요. 내가 보관했던 양식들을 훔쳐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서로 털을 골라주고 친밀감을 쌓아놓으면 우리끼리는 서로 자식들을 죽이지 말고 우리끼리는 서로 식량을 공유하자라는 어떤 일종의 협약이 발생하게 돼요. 이런 개념이 이제 그루밍이 하는데 그루밍에는 굉장한 시간적인, 물질적인, 에너지적인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루밍을 하고 싶다 해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인류의 출발을 한번 따져볼게요. 인간이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을 가만히 보면 하루 종일 그루밍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우리 이제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김병만과 부족민들이 하루 종일 하는 게 있어요. 하루 종일 물고기 잡고 하루 종일 열매 따러 다니죠. 밤에 모여서 첫 끼를 먹어요. 소박하게. 물고기 2마리, 열매 3개 앉혀놓고 8명이 쪼개 먹죠. 그러니까 이 수렵과 침입으로서만 충분한 식량을 얻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루밍이라는 건 그 수렵과 채집, 생존에 관련된 일을 다 하고 나서 빈 시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밤에는 어둡기 때문에 수렵과 채집을 못하죠. 자야 또 다음날 일을 할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대낮에 태양볕이 장렬한 시간에도 수렵과 채집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렵과 채집에 투자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여유 시간에 그루밍할 수 있는 틈도 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리의 수가 그렇게 늘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무리의 수를 늘리려면 그루밍의 효율을 높이거나 절대적인 시간을 좀 늘려야 된다는 얘기죠. 두 가지 방법을 한번 고안을 해볼게요. 어떻게 우리 인류들을 그루밍하는 시간들을 늘렸는지. 첫 번째, 시간을 늘리는 방법인데요. 인류 역사 250만 년쯤 쭉 오다가 한 100만 년쯤 돼서 우연히 벼락에 떨어진 불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고고학적으로 한 100만 년쯤 전에 사적을 보면 이게 탄 식량들이 나와요. 불을 그때부터 이용했구나. 근데 불을 직접적으로 다뤘다는 증거까지는 아니에요. 불을 관리하고 다루기 위해서 이제 화로가 발견돼요. 화로가 발견된 시점은 한 40만 년 정도로 거슬러 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0만 년, 길게는 100만 년 전부터는 인류는 불을 활용하기 시작했고요. 불에다가 이렇게 연료를, 식량들을 부어 먹으면 훨씬 더 소화 흡수가 잘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때 인간의 두뇌 용적이 많이 늘어요. 본격적으로 불을 활용하면서. 그러니까 생고기를 먹는 것보다 익혀 먹는 게 훨씬 더 영양의 소화 흡수가 많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제 사냥을 덜 해도 돼요. 있는 것 조금만 먹고도 그루밍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주위 사람들과 교류를 잘 하려면
음식을 지금보다 조금 더 태워 먹으면 될까요? 더 이상은 불가능하죠? 지금 우리는 영양 과잉의 상태에 빠져 있고요. 더 이상 소화 흡수를 높이는 것은 인간관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이 나오는데, 두 번째 방법은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시간을 더 이상 확보하기 어렵다면 그러면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서로 털을 골라주고 일을 잡아준다는 건 우리 둘 간에 이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을 발생시켜요. 근데 엔돌핀의 기제는 굉장한 고통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인 성격으로 엔돌핀이 나오거든요. 이 친구가 나를 해할지 몰라, 우리 애기를 죽일지 몰라라는 스트레스를 가지다가 서로 그루밍을 하면 그것들이 해소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엔돌핀이 이렇게 싹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이나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해소될 때 우리는 엔돌핀이라는 효과를 얻거든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자, 엔돌핀이 언제 나오느냐를 또 살펴봤더니 굉장한 폭소를 했을 때 사람들은 엔돌핀이 많이 뿜어져요. 근데 폭소는 좋은 거, 웃으면 좋은 거, 좋으니까 엔돌핀이 아니에요. 폭소는 우리한테 육체적인 굉장한 어려움, 힘듦을 주는 행위입니다. 원숭이들, 대개 원숭이들은 들숨과 날숨 모두에 웃을 수 있어요. 이러면서 웃어요. 원숭이들. 근데 사람은 그렇게 웃지 않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날숨에만 웃어요. 하하하하하.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숭이들보다 2배 더 가까운 에너지를 소비해야 웃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웃다 배 아파 막 이런 거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웃음이라는 건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사실. 한바탕 이렇게 고통을 겪고 나면 그것들을 갖기 위한 기제로 엔돌핀이 뽕뽕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하고, 언어가 되게 되면서 대화를 하고, 난 뒷담화를 하고 막 농담을 하다 보니까 깔깔깔 웃게 됐고요. 웃다 보니까 나 혼자만 이렇게 털 골라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루밍이 잘 되는 거예요. 이 폭소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을 작게는 3명, 많게는 4명까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회식 자리에서 경험해 보셨죠? 5명 이상 넘어가면 2파로 나눠서 대화들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한 3배에서 4배 높이는 방법이 이제 웃긴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폭소를 나누는 거예요. 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두 번째는 격렬한 음악 연주예요. 연주. 우리 폭소는 3-4명밖에 늘어나지 못했는데 음악을 연주한다면 우리 부족민 전체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부족민 전체와 호르몬 파티를 벌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개의 원시 부족들을 가만히 보시면, 보이시죠? 마을마다 축제가 있고요. 축제는 격렬한 음악과 춤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호르몬을, 엔돌핀을 서로 나누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한 걸음 다가가서 실제 우리의 어떤 그루밍하는 모습들을 살펴봤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시사점이 딱 나오는데, 좋아요. 폭소가 됐건 같이 연주를 하건 운동을 같이 하건 때로는 그냥 개인적인 대화를 하건 어떤 형태로든 그루밍을 해야 되는데, 이 그루밍의 유효기간이라는 게 나와요. 개인 간 만남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그루밍의 유효기간이 떨어지잖아요. 친밀도가. 이제 6개월 시점을 잠깐 볼까요? 6개월 시점을 보면 감정적인 친밀도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그루밍을 나눠야 그 관계가 우호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한 걸음 더 다가가자는 얘기.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 나의 어떤 친밀함을 나누는 사람들과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만나고 교류하고 털을 골라줘야 되는데 소고를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요. 세 번째는 내가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다면 배경을 멀리 해서 구도를 잡으면 돼요. 그죠? 배경이 멀어지는 것도 아웃포커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배경이 충분히 멀어지고 나면 아웃포커싱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중요한 사실 3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루밍의 시간은 제한적이다 그랬죠? 시간적인, 에너지적인, 물질적인 제한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 전바의 수는 몇 명이라고요? 평균적으로는 150명의 사람들과 교류를 주고받게 돼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150명에 조금 더 충실하게 나의 에너지를 쏟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과감하게 포커싱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은 겁니다. 모두와 평화롭고 모두와 그루밍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아요. 아쉽겠죠. 네. 이게 이제 배경에서 멀어지는 단계거든요. 잘 찍은 사진 몇 장, 이건 제가 찍은 사진 아니고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사진을 몇 장 가져왔어요. 사진의 공통점을 보면요, 초점은 딱 정확하게 맞추고 배경을 단순하게 한다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배경을 가장 심플하게 날려버리는 효과들을 볼 수 있어요. 끝난 거 보면, 그죠? 전형적인 이제 아웃포커싱 사진이에요. 여기도.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살짝 뿌옇게 처리됐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있는 엄마와 아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시는 거죠. 근데 이제 내 욕심 때문에 앞에 있는 엄마도 찍고 싶고 뒤에 있는 배경도 담아내면 결국 좋은 사진이 될 수 없어요. 지저분한 사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중과 에너지 집중과 초점을 이렇게 잡는다라는 건 당연지사 이 배경과는 멀어져야 되는 행위들이 이제 수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메시지를 하나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사진 용어인데요. ISO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사실 제가 오늘 사진 찍은데 이게 굉장히 어둡고요. 사진 찍기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에요. 조명이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카메라에 ISO라는 감도, 그러니까 같은 빛을 받아들였을 때 증폭하는 감도가 있거든요. 감도를 엄청 높여놓고 찍고 있어요. 감도라는 게 그런 건데 제가 이 아웃포커싱에 대해서 교훈을 어떻게 드릴까 하다가 사진 용어 ISO에다 네이밍 해봤어요. 첫 번째부터 읽어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앞으로 지금 하실게. 자, 그렇다면 나에게 소중한 사람, 내가 그루밍을 나눠야 될 사람을 이미지 떠올려라.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네. 아, 내가 그 사람하고 정말 많은 추억을 갖고 있고 소중한 사람인데 당분간 교류를 못하고 있었네, 잊혀지고 있었네 라고 하면 지금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두 번째로는 스케줄. 당장 연락해야죠. 연락해서 서로 바쁜 거 알아요. 서로 시간이 없는 건 알지만 스케줄을 잡아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픈마인드. 그 사람과 충분히 그루밍을 하는 그 사람. 그래야만 배경이 사라지는 아주 멋진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나름의 메시지를 드리려고 했는데, 첫 번째, 조리개를 밝게 열어봤더니 보이지 않던 사실을 볼 수 있었죠? 우리가 둘을 나눌 수 있는 인간의 수는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이더라? 150명 정도이고 5명, 15명, 45명, 150명 이렇게 층위가 발생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몇 번째 층위인지, 그 사람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 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다음번에는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게 필요했죠. 한 발짝 더 다가가서 그루밍과 감정의 친밀도, 감정의 친밀도가 유효한 시간은 몇 개월이라고 알려졌죠? 몇 개월이 지나면 감정의 친밀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점 150km 멀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배경과 거리 두고 ISO라는 메시지 들었죠? I 뭐라고요? 이미지 떠올리세요. S는 스케줄 잡으시고요. O는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 강의를 마칠 텐데요. 노래 한 곡 준비했어요. 들어보실까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후회 없이 사랑을 나누는 거 아닌가. 가장 소중한 사람과 후회 없는 시간을 만드시길 바라면서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힘차게 외쳐주세요. 윤석호! 윤석호!